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변수의 선언을 배우고 있습니다. 변수의 선언을 배우고 있는데, 자, 변수의 선언에서 이제 딱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다음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자, 일단 위에다가 적을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에 먼저 적고요. 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형이 같은 변수는 동시에 여러 개의 선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직 자료형이 같다라는 말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이 int라는 것밖에 아직은 모릅니다. 자, 얘가 무슨 말인지 밑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자료형이 같으면 동시에 여러 개 선언 가능하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x, y, z 얘를 선언할 거야. 그쵸?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nt x, int y, 그리고 int z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x, y, z라는 공간을 각각 총 3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얘를 좀 줄일 수 있다. 자, 밑에 있는 두 줄을 제가 지우고 이렇게 해볼게요. int x, y, z. 자, 이렇게 똑같은 자료형, 다시 말하면 이 x, y, z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자료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쉼표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선언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되죠?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정수를 선언하는 건 배웠고, 이 선언한 정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좀 봐야겠죠? 자, 클래스를 새로 만들게요. src에서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들어간 다음에 똑같이 베리어블 02라고 해서 만들게요. 됐죠? 자, 이제는 말씀 안 들어도 클래스 만들면은 뭐부터 할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메인 메소드를 클래스 안에 만들어 준다. 자, 먼저 해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변수에 값 할당하기 얘를 해볼게요. 선언된 변수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그걸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얘를 만들어 봅시다.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num1을 한번 선언해 볼까요? 자, 정수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자료형 int 그죠? 자료형 띄우고 변수명이니까 변수명은 num1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만큼 한 게 뭐라 그랬죠? 변수를 선언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만 됐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 전수를 죄송합니다.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이 변수에는 어떠한 값도 지금은 들어가 있지 않다 라는 거죠.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하나 선언해 준 것 뿐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실제로 정수를 한번 저장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num1에 10을 저장해 볼게요. num1에 10을 저장. 문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자, 변수명을 적고요. 우리는 위에서 만든 변수명이 num1이죠. 여기에다가 자, 이꼴 기호 하신 다음에 숫자 10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드가 num1이라는 변수에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이 공간에 10이라는 값을 저장시킨 거예요. 혹은 얘를 저장, 다른 말로는 대입이라고도 합니다. 10이라는 정수를 대입을 시켰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이꼴기호 있죠? 이 이꼴기호. 얘는 자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대입 연산자. 자, 실제로 얘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얘가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num1은 10이랑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바에서의 이 이꼴기호 하나, 대입 연산자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측 항을 자, 좌측 항에 대입한다 혹은 저장한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밑에 거를 보시면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우측에 10이 있죠? 이 10이라는 값을 왼쪽에 있는 num1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측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 코딩이 흘러가냐면 말씀드린 대로 먼저 6번 줄이죠. 얘가 해석이 되면서 num1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 공간에는 정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이 10번째 줄이 실행이 되면서 num1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숫자 1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num1에 지금처럼 자, 우리 문자 배웠잖아요. 쌍따옴표에 감싸면 문자죠. 여기에다가 제가 자바라는 문자를 대입시켜려고 합니다. 똑같죠? 우측에 있는 항을 왼쪽에 대입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빨간 불이 끄입니다. 얘는 왜 그런 거죠? 그렇지. num1은 어떤 변수예요?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num1은 정수를 저장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쌍따옴표에 쌓여져 있는 이 문자 자바는 num1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주석 처리해가겠습니다. 얘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자료형이 다른 데이터는 대입이 불가합니다. 지금처럼. int형, 정수형으로 선언된 데이터에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다. 자, 얘는 못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지금처럼 우리가 정수를 선언하고 그 정수의 값을 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걸 해볼까요? 자, num2라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고 num2에 20이라는 정수 데이터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num2에 들어간 데이터를 출력 한번 시켜볼게요. 좀 복잡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자,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num2라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래요. 변수의 선언 방법은 뭐였습니까? 자료형 띄우고 변수명. 자,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 뭐였나요? int. 그렇지. 변수명은 num2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num2에 20이라는 정수를 넣으래요. num2라는 자료형에 20을 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우측에 있는 20을 num2라는 변수에다가 넣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num2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라고 하죠. 우리 출력하는 문법은 system.out.println 이었어요.
여기다가 제가 num2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Shift F10번. 자, 실행을 하시면 20이 나오죠. 20. 실제로 num2에 들어간 값을 출력해보니 20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안에 있는 이 num2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걸 넣어볼게요. 제가 얘를 한 줄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20번째 줄에 있는 프린트문과 21번째 줄에 있는 프린트문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있는 얘는 무슨 말인 거예요? 출력을 하는데 뭘 출력하는 겁니까? 단순히 num2라는 문자를 출력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을 해서 보시면 두 번째 출력된 거 보면은 num2라는 문자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쌍따옴표에 쌓여져 있는 문자를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고, 위에 적혀 있는 이 출력문의 num2라는 거는 쌍따옴표에 쌓여져 있지 않죠? 쌍따옴표에 쌓여져 있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는 이 값은 num2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라는 의미예요. 이거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도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잠시만요. 자,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